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후에 지난주에는 의상을 바꿔서 입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꽃무늬 난방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준비한 것 같다. 거기 딱 집에다가 나오려고 딱 현관 옆쪽에 방에다가 방문에다 딱 걸어 놨었는데 그냥 나와 버렸네. 오늘은 아니 진짜요. 딱 준비했는데 모르고 그냥 나왔어요. 아 진짜. 아 정말 어쩌 특별히 또 오후를 위해서 준비한 의상은 그냥 날아가 버렸네요. 아, 뭐 다음 수업이 있어야지 뭐 보여주지. 다음 수업이 어차피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예? 카페는 안 하지. 자,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이어서 보시면 23번 문제인가요? 23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상의 납세무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요? 우리 납세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할 때 성립 시기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원지 X인지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같은 자 이런 세금들은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죠.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그 과세 기간이 있고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소득 발생할 때, 소득 지급하는 때 아닙니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 근데 예외 배웠어요 우리가 앞선 동영모의사 볼 때.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어느 때? 달의 말일이요. 그 과세 편입되는 금액이 발생한 자 달의 말일 기억하고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고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는 달의 말일, 그냥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두 번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뭐 하는 때요? 등기 등록하는 때, 그죠? 이거 그래서 뭐 등기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고. 세 번째 재산세와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항상 재산세 나오면 얘 따라다니고 종부세 얘들 대표적인 보유세 세 가지는 어느 때 납세무 성립하느냐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합니다. 매년 언제? 6월 1일. 그러니까 맞죠 여러분들? 얘들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다는 거. 주민세 일부가 제3분 주민세도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 성립하는데 걔는 언제고? 7월 1일이고 제3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에 균등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8월 1일이고 얘네들은 납세무 성립식이 똑같습니다. 재산세 항상 나면도 같이 나오는 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입니다. 하여튼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분할납부만 안 따라다니면 다 재산세 따라다니잖아요. 예. 그 다음 맞고 맨 마지막 수시부가 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하는 때 맞습니까? 자, 절 보셔야죠. 수시부가 해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틀렸잖아요.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지 수시부가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도 아니고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 자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등록면허세 그리고 세 번째 거 얘들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네, 4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시면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하고 참 편집이 달리 되어 있구나.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갑이 고객이 2016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목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혹시나 하는 거 좀 집어넣은 게 있어요. 1번 지문 같은 거는 그냥 자 혹시나 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보세요. 문제풀이 할 때 한번 살짝 했던 것 같은데 11층 이상의 건축물이요. 주거용 건축물 포함 그랬는데 에 대해서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고로 한다는 이게 틀렸는데요. 자, 우리가요. 4층 이상 11층 이하, 4층 이상 10층 이하, 4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은요. 요거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를 하는데요. 그 일반적인 그 산출한 세액에 자, 요거 2배로 중과세래요. 근데 11층 이상 건축물은 요거 3배로 중과세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작년 2015년 개정세법인데 그냥 참고로 봅니다. 이게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세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화재위험 건축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먼저 4층 이상 그냥 편하게 보세요. 4층 이상 10층 이하 10층까지는 10층 이하는 요거 표준세율에 2배로 중과세를 합니다. 2배로 지역자원시설세를 2배로 중과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근데 이게 11층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요 표준세율에 요거 3배로 중과세를 해요. 그래서 뭐
복합 상영관 같은 거, 우리 멀티플렉스 그 복합 상영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자 등등 해가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3배로 중과세래요. 근데 단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주거용은 제외입니다. 이렇게 중과세 할 때, 자 중과세 할 때 4층 이상 건축물에서 주거용은 제외입니다. 주거용은 고층이라 할지라도, 고층 아파트라 할지라도, 20층, 30층 고층 아파트라 할지라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주거용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틀린 것이, 그래서 작년 개정세법 내용이라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봅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그 1번 틀린 것은 주거용 건축물 가로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틀렸죠, 여러분들? 주거용 건축물 제외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고층이라 할지라도 중과세 안 해요. 그리고 요거 11층 이상이니까 자 몇 배로 중과세 한다? 3배입니다. 100분의 300으로 되어 있어요. 3배 중과세 하고요.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 결정에 의하여만 납세무가 확정되는 주세이다. 만자 들어가서 틀렸죠? 만분 하나요. 항상 주의해야지. 자, 재산세 종부세는 원칙은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납세는 확정되는 주세입니다. 원칙은 재산세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하니까 결정에 의해서만 확정돼. 근데 종부세는 원칙은 결정하는 데 확정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 선택하면 신고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틀렸는데 왜 틀렸어요? 종부세 때문에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부가세이다. 우리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양도소득세 부가세에서 자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지방소득세를 양도세 같은 소득세 계산되면 소득세법에서 계산한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여전히 지방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서 내고 있지만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아닙니다. 부가세로서 내는 건 독립세죠. 지방소득세. 근데 감면받았을 때는 감면받은 세액에 감면받은 세액이 있을 때는 농특세가 부가세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감면세액 몇 프로로? 20%로 자, 농특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납부세액의 부가세는 원칙 없고 자, 지방소득세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가세에서 이렇게 부가세라고 지방소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양도세 부가세이다 이러면 틀려요. 자, 독립세로서 함께 신고 납부는 하고 있지만 독립세지 부가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가세 들으니까 틀렸고 4번 지방교육세는 특이하게도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번스로 할 때 지방교육세 신고 납부할 때 이 무신고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 자,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4번 그래서 맞습니다. 정답이고 5번 봅니다. 취득세를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부과하신 날로부터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일반적인 지방세 무신고는 자 이거 제척기간 몇 년이라고요? 7년이라는 거. 7년. 지방세 무신고 7년. 작년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무신고만 7년이었고 취득세, 등록세 무신고는 5년이었는데 자 올해는 다 바뀌었죠? 일반적인 지방세 무신고는 몇 년? 7년입니다. 아까 상속이나 증여를 원유로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인데 무신고했을 때 그때만 몇 년이라고요? 10년이고 일반적인 취득세 등록세 무신고는 몇 년이다? 7년입니다. 이거 7년. 자, 그래서 이거 5번 틀렸고요. 자, 4번 정답이고 25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과점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과점주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과점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쳐서 50%를 초과할 때 과점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연대납세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리 그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거예요. 60% 취득한 과점주가 그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서 70%가 된 경우에 그 이전에 최고 지분 비율이 80%였다면 자 10% 증가분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예? 자, 요 문제는 보니까 60%였다가 그 다음에 몇 프로가 됐어요? 70%.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몇 프로였었다는 거예요? 80%였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80%였어요. 그러면
60에서 70%, 10% 지분이 늘어난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작년까지는 5년 내 제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5년 내 규정이 삭제되고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여기에 보유 비율이 80%였다. 그러면 이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을 따져보면 최고 비율 80%, 최고 비율보다 늘어났어야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최고 비율보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납세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 주식 과세하는 게 아니라 지분이 증가된 기준으로 그 전에 최고 비율보다 80%보다 늘어난 게 없으니까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 증가분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최고 비율보다 항상 늘어났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요거 자 의미를 잘 올해 개정 내용 또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2번 요거 저 틀렸고요. 정답입니다. 3번 배우자 또는 직계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이제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맞고 4번도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 상당의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뭐고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요 채무액 상당의 부분 대가관계에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 5번.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인 각자라고 그랬죠? 주된 상속자. 아닙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을 취득한 자산은 대한민국이만 상속인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26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세율은 일단 외우셔야죠. 우리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세율에 관한 문제는 최소 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많게는 관련해서 네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최소 세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독립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나오니까 외우시라고 그랬었습니다. 배수 오베스트 할 때도 그렇고 자 옳은 거인데 단 중과세를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요건을 충족했다. 1번 주택을 9억 원의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 표준세율은 1천분의 30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유상고래로 주택을 취득했잖아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그러면 영구인하세율 취득가격 6억 원이야? 6억까지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지. 9억 원이니까 표준세율은 1천분의 20이 돼야 됩니다. 9억까지는 2%, 9억 초과했을 때가 3%지. 그러니까 자, 이거 9억 원이니까 1천분의 20이 돼야 됩니다. 2번 주택을 이거 또 나왔네. 2016년 개정세법 계속 앞선 통용 문제에서도 봤었고요. 주택을 신축한 이유 해당 주거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토지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네,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2번이 옳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3번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세율과 건축물을 증축이나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을 때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고 그랬잖아요. 둘 다 원시 취득이니까 건축물을 신축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 신축했을 때 원시 취득이니까 원팔 2.8% 세율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우리가 증축이나 개수해서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면적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증가된 면적 부분은 원시 취득이 아닌데도 원시 취득으로 봐서 세율을 정하니까 2.8% 원팔. 그래서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 증축이나 개수로 면적 증가했을 때 세율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개수와 관련해서 이미 정리해드린 것이 건축물 개수, 자 개수했을 때 과세 표준 구할 때하고 세율을 말할 때하고 문제 물어볼 때 잘 보셔야 돼요.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의 과세 표준은 면적에 관계없이 증가 여부에 관계가 없죠. 뭘 과세 표준에? 증가한가의 과세 표준입니다. 개수로 인한 취득 가액의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하고 증가한가의 과세 표준입니다. 면적 관계 없어요. 근데 자 세율 적용 시에만 면적 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죠. 면적 증가가 없을 때 면적 증가 제외하고 면적 증가 없는 건축물 개수의 경우에 어떤 세율? 중과 기준 세율, 특례 세율 적용하고 1천분의 1시 면적 증가가 있는 개수의 경우는
자, 이거 원시 취득으로 봐가지고 원팔 2.8%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물 개수 나오면 과세 표준은 하여튼 면적에 관계없이 그 개수로 증가한가의 과세 표준이고 의제 취득이니까 증가한가이고. 근데 자, 세율 적용 시에만 면적 증가가 없는 개수일 때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 적용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면적 증가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어떤 간에 여기서는 자 보시면. 여기서는 하여튼 건축물 신축했을 때 세율과는 당연히 같습니다. 면적 증가 있는 거니까 개수로 건축물 개수 면적 증가했을 때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원시수로 봐서 원팔 2.8% 세율 적용되기 때문에 신축했을 때 세율과 같습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틀렸어요. 4번 별장, 고불악장, 골프연권, 고급 승용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아이고 답이 아니라고 손살을 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합한 세율을 정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죠? 뭐 때문에 틀렸어요? 자, 골프 회원권, 얘 살성산 아니죠? 골프 연습장, 골프 회원권 살성산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또 고급 선박이 살성산이지. 고급 승용차, 고급 항공기는 살성산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프 회원권하고 고급 승용차 때문에 틀렸습니다. 별장, 고급 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5가지가 취득세에서 살성산으로 중과 대상입니다. 4번 틀렸고 5번. 고불악장용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중과세에서 제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며칠 내? 30일 이내. 고급택이나 고불악장 건축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고급택이나 고불악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세에 착공했을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며칠이요? 30일.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27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박스에 보시니까 기억번에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한다. 맞아요? 국수공판법 부 나왔다고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 아니라고 그랬죠?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그런 거지 무상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결국 무상 취득은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 표준액. 자,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하는 거지 무상 취득했으니까. 그러니까 취득세 취득식이나 과세 표준 문제 풀 때는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항상 잘 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등기가 된 경우라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나 또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한 계약 해제 신고서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증될 때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등기가 된 경우에도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예? 계약 해제,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똑같아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 거죠.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댕겼으면 돌려줘. 그런 건데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디귿번 취득세 과세 물건 중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골프연권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 중과산세 30세기 80%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OX요. 예? OX. 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았겠죠. 근데 단 골프, 콘도, 종합주택시설, 그다음에 승마, 요트연권 같은 회원권은 취득 후 신고하지 매각하면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3개 다 틀렸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번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일세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 X요. X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데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취득세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때 상속계 속한 말일부터 6개월 이거지. 등록면허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기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틀렸고요. 자, 2번 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 같은 채권을 위해서도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어떻게 과세 표준을 결정해요? 건수에 따라 등록물세 부과합니다.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 등록은 건수로.
3번 사실상산을 등기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과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일반 과세하는 거지 중과세 과세하지 않고. 근데 또 자,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두 개. 3번 부동산 등기 경우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 얼마 받고 6,000원을 납부한다. 맞죠, 여러분들? 예. 5번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표를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이거 뭐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막 바꿀 수도 있고 그래요. 29번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하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고급주택 시가총액 1억이고 고급주택의 감정평가액은 1억 4천입니다. 자, 요거 자 과세표준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나오면 항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할 준비해야죠. 고급주택의 시가, 고급주택이든 별장이든 일반 주택이든 자 시가총액 1억이다. 자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같은 시가총액 1억이면 요것이 바로 과세표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곱하는데 자, 주택은 몇 프로? 60%. 그러니까 얼마? 6천만 원이 자,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9번. 요거 몇 번입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하는 거 자,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2번 정답. 그다음에 30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내용이 다 틀린 거 보겠습니다. 1번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별장과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동일하다. 아, 이거 수없이 이거 말씀드린 건데 이거 한 3, 40번씩. O, X요. 예? 자, O라고 지금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얘네들 몇 프로라고요? 4%라니까 여러분들.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고급 선박이 자, 최고 높죠? 몇 프로? 5%. 자, 고급주택과 별장의 세율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니까. 자, 고급택 지방세법상 사실상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택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40이다. X입니다. 고급택은 뭐라고요? 초과 누진세율이라니까.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취득세에서만 고급택은 중과 대상이라니까 여러분들.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취급하잖아요. 동일하다 틀렸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뭐 이렇게 창피할 필요는 없어. 의기소침하지 말고 2번 봅니다.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과세표는 개인 소유 재산과 달리 계산되지 않으므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개인 소유 재산, 법인 소유 재산 구별하지 않고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시가총액으로 하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다. 맞잖아요. 예? 자, 개인 소유 재산과 달리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 법인 소유 재산도 맞습니다. 3번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 구조 어떻게 해요? 분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죠? 분비.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맞고요. 비례세율. 4번 그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건축물 세율 구조 어떻게 였어요? 건비. 건비. 맞고요. 5번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에게 주택의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2인 이상의 공동소유에도 건물과 토지 항상 합산한 과세표에게 주택의 세율을 정합니다. 여기서 시험에서 바꿔서 나왔던 것은 주택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계산한 과세표에게 이렇게 바꿔서 나왔었죠? 아니고 합산한 과세표에게 주택세율을 정합니다. 물론 여러 개의 주택이 동일한 시공간으로 구형되어 있을 때는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정하는 거고요.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따로따로 초과 누진세요. 근데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건물과 토지는 어떻게 하고 합산한 과세표에게. 자, 요 표현들 맞습니다. 그래서 30번 1번 정답이고요.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에 신탁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위탁자가 납세무자이다. 아유, 이거는 뭐 상식 말고 써야죠. 누구 납세무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무자 수탁자고. 니은번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재산을 속하는 종합합산상 토지 및 별도합산상 토지는 수탁자 고유재산에 속한 토지와 서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X입니다. 수탁자 고유토지와 왜 합산해요? 근데 다만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합니다. 위탁자별로는 동일한 시공 관할 구역내에 있을 때 별도는 별도, 종합종합끼리 위탁자별로 합산하지만, 자, 수탁자 고유재산, 고유토지는 합산하지 않고요. 니은번 X. 디귿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지방세법상 살성산에 해당하는 고우락장인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념제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자, 재산세에서 임시건축물 이거, 자, 살성산 나왔다. 지방세에서 비과세에서 살성산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우락장이었기 때문에 자,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자, 틀린 거 모두 골랐더니 뭐예요? 다 틀렸네. 자, 그래서 하나 정도는 옳은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다 틀렸고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주행 갑은 1세대 1주택자이다 그랬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동영모의사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거 백선이가 하다 보면 시험 문제가 실전에서 어떤 수준으로 나오나요? 막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사이즈라든가 이게 압축된 지문이라든가 사이즈, 단순 암기식, 또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다만 조금 이제 이렇게 뭐랄까 너무 그 쉬운 거 있잖아요. 너무 가장 기본적인 거 너무 그 쉬운 거 그 난이 뭐 한 5문제 정도는 아주 막 그 기본 너무 우리가 익숙하게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거라든가 너무 어이없는 숫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바꿔서 나오거나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는 좀 너무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면은 또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이렇게 조금 몇 문제를 좀 많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넣어야 될 걸 갖다가 비율을 좀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한 것뿐이죠. 그런 것뿐이지 사이즈라든가 문제 형식이라든가 내용 이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혹시나 해서 집어넣은 것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 이런 형태 이런 사이즈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시면 실전 가면 훨씬 더 문제가 쉽게 나왔구나 이렇게 공부를 느낄 수 있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곳에 이렇게 제가 다른 회사 이렇게 어떤 강의하는 곳에서 문제 이렇게 보니까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 이제 어떤 수강생이 다른 회사 듣는 그 제가 강의하는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그 회사 듣는 어떤 수강생이 카페에서 이제 제 강의 지금 듣고 있는데 마무리하고 계시는데 본인은 누군지 알 건데 근데 그 수강생분이 그 이렇게 저한테 문제를 이렇게 쪽지로 해서 뭐 보내준 게 있어요. 그 다 자기가 공부하는 곳에서 지금 마지막 그 이렇게 동영 문제인가 뭐 모의고사인가 뭐 하면서 이렇게 보내준 문제가 있었는데 보니까 와 문제를 막 너무 무지막지하게 출제해가지고 막 이 박스에 막 있잖아요. 막 글씨 빽빽하게 해가지고 막 보니까 이 보기가 한 7개 정도 막 빽빽하게 막 글씨 보내가지고 막 이렇게 옳은 거 골라라 몇 개 고르나 막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데 막 다 빽빽해요. 막 문제 보니까 어우 씨. 문제만 봐도 막 기가 질리는데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걸 이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출제한 것 같은데 모의고사라든가 뭐 이런 에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내신 거겠죠. 공부를 그냥 하는 의미로 그렇게 낸 거겠지. 실전에서는 이렇게 자 31번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이런 식의 이렇게 크기 사이즈로 나오거나 뭐 자 그런 거지 막 무지막지하게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또 뭐 할 필요 없는 거고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자인 갑은 1세대 1주택자이다. 다음은 종부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2016년도에 국내 소유하는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고 공정시장가의 비율 80%고요. 1번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표는 8천만 원이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맨날 했잖아요. 1세대 1주택자. 예. 자, 공시가격 과세표는 공시합판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그 다음에 6억 공제하고 실제로 9억 공제한다고 그랬죠? 단독소 1세대 1주택자 나왔다 그러면 공시합판금액에서 자 실적으로 9억 공제하고 반드시 공정시장가 80% 곱하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옛날에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고요. 2번 만약 갑이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등록문화재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주주택 하나가 있고 이런 주택들이 있다 그러면 집이 세 채여도 1세 몇 주택자로? 1주택자로 본다. 그런 얘기고 3번 갑이 보유하는 주택이 별장이라면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별장은 종부상인 주택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고급택은 포함하고 3번 맞고
4번 갑이 1세주택자인 을과 혼인함으로써 1세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면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 5년 동안은 혼인자별로 각각 1세대를 보자. 그래서 5년 동안은 1세주택자로서의 이런 것들을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5번 납부 기간은 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하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맞아요? 틀렸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무조건 이건 재산세가 이렇게 하는 거지. 종부세는 자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대상 종류 관계없어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33번 문제 봅니다. 고주자 갑이 2010년도에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쉬운 것 같으네. 1번 국외 소유자는 주택이라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주택임대로 인한 소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하고. 임대와 양도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렇게 종합문제 속에서 임대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 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기출이 됐었고. 그래서 자 임대하는 거니까 요거는 주택 임대니까 당연히 국외소유주택 1주택이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맞고. 2번 1세대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먼저 하는 양도하는 주택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내용이에요. 양도한다고 하니까 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분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1세대 100주택자든 2주택자든 다주택자도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분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맞고. 3번 양도 기본공제는 또 나왔네 이거. 자산의 종류, 보유한 및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적용한다. 틀렸는데 뭐 때문에? 등기 여부 관계가 있습니다. 4번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책 계산하는 경우에 폐업 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는 필요금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유 시 납부한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폐업 시 잔존자에 부과된 부가세 포함하고 또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하지 않고 다만 증여세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그래서 특례 적용될 때는 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취득세하고 자 등록면허세 그 부동산 옛날에 사면서 냈던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이런 거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합니다. 필요금비에 취득세는 포함해요. 영수증 잃어버렸어도 자 취득세 같은 것 애들은 영수증을 잃어버려서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시군구에 가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잃어버렸어도 필요금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는 취득세하고 등록면세 같은 취득 관련 조세는 포함.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비교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아파트 분양식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책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나 맞습니다. 이거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5번 지문도 예규 내용인데 눈에 익혀둡니다. 예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식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세는 자 양도책 계산 필요경비로 계산하는데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용 분양으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이렇게 포함하지 않는다. 한번 얘기 내용 눈여겨 봐놓으시고요. 이렇게 모르는 지문들이 좀 낯설거나 못 봤던 지문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항상 당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배웠던 것에서 문제를 푸시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3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국내 자산 양도했고요. 1번 토지 건물의 경우에 3년 이상 보유한 것이어야 하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항상 장기 보유 통제는 등기되고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몇 년? 3년 이상 보여야 되고 조합원 입주권도 대상이 되는데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맞잖아요. 왜 땡이야? 자 막죠 여러분. 자 그래서 맞고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지. 조합원 입주권은 원조원 입주권 말하는 거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맞았고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자 2번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기됐고요.에 대해서는 장기분제 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이제 비사업용 토지도 등기되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였을 때. 비사업용 토지라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장기 보유 통지 문제가 나오면 항상 등기되고 몇 년? 3년 보유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자 대상이 된다. 맞고요. 3번 조합원 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보유하는 기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보유한 따질 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한 따질 때 이거 그런 거지.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입주권 양도일 X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항상 조합원 입주권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은 우리가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요 시점이면, 예? 요 시점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자 주택이 있었겠죠. 종전 건물과 부수토지, 즉 종전 주택이 있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때려부신다고 그랬잖아요. 다 때려부시고 자 뭘 받냐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을 장기 부임제 대상으로 추가한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싶은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이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장기부임제 공제율을 인정해주고 싶은데 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으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랬고 이건 포함하지 않고 여러분요. 또 보유기간,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장기부임제 보유기간 계산할 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때려부신 이 종전 주택, 건물과 종전 건물과 부수토지 요거 취득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해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 그 보유기간 계산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고 공제를 적용하는 거고 그런 거지.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지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X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유기간 계산할 때 좀 깊은 내용이지만 예? 자 아직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예?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조용히 침묵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 몇 번 설명드렸어요. 자 계속 있어 봅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입주권 양도일까지가 아니에요. 4번 강압성 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아니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알았어요?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그랬습니다. 가업을 그냥 물려받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압성 속공제가 적용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보유기간 장기부임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요거 상속개시일부터 아니고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일반적인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부터인데 장기부임제 적용 시에 5번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권의 양도 차익으로 한정해서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하는 금액을 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부임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적용할 때 어떤 양도 차익이냐? 때려부신 이 종전 건물과 부수토지, 즉 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는 거지. 입주권 자체에 대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입주권 갖고 있다 팔 때 그 양도 차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때려부신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35번 문제 약간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5번 문제 고주와 갑은 2016년도에 6개월 보유한 골프용권을 양도했으나 양도소득 금액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고주와 갑은 해당 연도에 다음과 같은 자 다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골프용권의 양도차손과 우선적으로 공제해야 하는 자산은 그랬습니다. 골프용권 외의 양도자산은 모두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했음 그랬습니다. 자 이거 골프용권하고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따지는 거예요. 봅니다. 자 봅니다. 기타 자산은 세율이 양도세 세율이 우리가 결속 보세요. 부동산 등과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 금액은 얘네들은 자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자 각각 얘네들 결손금은 서로 통산한다 안 한다? 결손금 통산하지 공제 통산하지 않습니다. 예? 얘네들끼리는 되지만 그리고 자 이게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분 계산하고 얘네들은 각각 따로따로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하지 않고 근데 같은 애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세율별 공제하게 되는데 얘네 같은 애들끼리는 세율별 공제하는데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미공제분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해요. 그럴 때 여러분 봅니다. 70%, 자 50%, 그 다음에 40%, 자 그 다음에 6에서 38% 초과 도진세율 적용될 때 여기 보세요. 세율별 공제 그 의미는 이 기본 이론할 때 설명드렸어요. 문제풀이하고 심화 이론할 때. 그럴 때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타 자산은 양도세 세율이에요.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도진세율이에요. 1년 미만이어도 골프용권은 무조건 양도세 세율이 뭐라고요? 6에서 3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봅니다. 1번 6개월 보유한 일산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그러면
자,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얘 몇 프로 양도세 세율이 정돼요? 주택하고 골프용권은 같은 애들이에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하고 파생상품만 결손금 통산할 수 없지. 얘들끼리는 같아요. 저 통산할 수 있어요. 그럴 때 1세대 3주택인데 6개월 보유했어요. 몇 프로 양도세 세율이 정돼요? 예? 1년 미만이면 주택 및 조합임짓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잖아요. 40%. 그러니까 기타라 사는 6에 38% 초과 누진세니까 다른 세율이 정되는 거예요. 얘하고는 다른 세율이 정되고. 그러니까 결손금 통산할 수 없죠. 2번. 1년 6개월 보유하고 양도하는 분양권. 1년 6개월 보유하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는 결손금 통산 할 수 없고. 3번 2년 6개월 보유한 미등기된 토지는 미등기니까 몇 프로예요? 70%. 얘하고 통산할 수 없고. 3년 보유한 파생상품. 파생상품과 부동산 등은 애초에 구분해서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1세대 1주택으로서 1년 보유한 고가주택이요. 고가주택 1세대 1주택이어도 얘는 뭐예요? 과세합니다. 그럴 때 고가주택이든 뭐든 1년 미만 보유했으니까 1년 보유했으니까 1년 미만이면 40%지만 주택 1년 이상 보유했으면 뭐예요? 6에서 38%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율이 정되는 것에 먼저 결손금을 통산해야 되니까 자, 얘 5번하고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구분 계산을 결손금 통산할 수 없고 같은 애들끼리는 자, 결손금 통산할 수 있는데 세율별 공제 원칙 같은 세율이 정되는 것에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정되는 것에 결손금 통산하는데 그 세율별 공제할 때 같은 세율이냐 다른 세율이냐 구별은 70, 50, 40%, 6에 38%하고 얘네들은 다 다른 세율이 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제에서 같은 기타 대상과 함께 초과 누진 세율이 정되는 6에서 38% 정되는 고가주택. 고가주택에도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세율 적용할 때는 그럴 때 1년 미만이면 40%고 1년 이상부터 6에서 38%니까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38%. 그러니까 자,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문제도 한번 우리가 알고 갑니다. 혹시 모르니까. 됐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였고 36번 문제 봅니다. 고유자 갑이 2016년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일본의 1세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국외 소재 주택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한다. 그래야 안 그래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 수계산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해외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국내에 1주택이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물납이 허용된다. X지 분할 납부는 허용되지만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올해 2016년 개정세법.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3번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자산을 양도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다른 거 양도한 게 없대요. 자, 예정신고 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앞에서 맨날 봤는데 표현만 살짝 이렇게 바꿔서 나왔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3번 정답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실거래가액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증제를 받을 수 없다 그랬는데 아니죠? 왕창해 줍니다. 양도세 과세는 고가주택. 자, 24%부터 몇 프로까지? 80%까지 확대 적용하시는 것이 받을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5번 봅니다.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었다. 아싸, 이거 허위계약서 작성이네.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 다르게 적었다. 그럼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차익해가지고 비교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비과세 받을 세에서 이거 뺀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아니지.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비과세 감면 배제. 그리고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에서 뺀다고 그랬습니다. 기출됐던 문제가 사례로 나왔었는데 여기 보세요. 기출됐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기출됐던 문제가 이거였죠. 자, 허위계약서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상에 적은 거래가액이 3억 5천. 실지 거래한 가액이 3억 원. 그러면 딱 보는 순간 업계약서 썼죠? 허위계약서 작성했어요. 자,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소득세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만 원. 자, 그랬을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냐 그랬는데, 자,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이요. 차액 얼마입니까? 차액과 5천,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서는 산출세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둘 중 적은 금액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과세에서 뺍니다. 적은 거, 허위각성 나오면 꼭 기억하고. 둘 중 적은 게 어떤 거야? 3천. 그래서 3천만 원을 정답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아이고, 이거 했는데. 자, 그래서 이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적은 금액 기억해야죠. 이거 허위각성 작성 나오면 이거 큰 금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37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1년 미만 보유하고 토지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은 초과도진세율을 정한다. 자, 여러분,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얘가 뭐예요? 얘 뭐였냐고? 기타 자산이잖아요. 기타 자산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기타 자산, 양도세 대상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주식, 출자지분, 파생상품이 있습니다. 기타 자산 그러면 네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특정시설물 이용영권, 골프영권 같은 특정시설물 이용영권, 그리고 영업권인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리고 특정법인 주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저 대상이고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면 사업용 고정자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대상이 되는데, 그럴 때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과도진세를 정합니다. 그래서 예, 골프영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영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영권인데 얘도 한번 알아둡니다. 이렇게 기타 자산이니까 어떤 세율이 적용된다? 초과도진세율이다. 1년 미만이어도. 그 다음에 2번 1년 미만 보유한 등기된 조합원 입주권은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자, 미등기 70 등기됐다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4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과 똑같습니다 얘네들. 그래서 몇 프로? 40% 맞고. 3번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과세 표준 금액이 자, 우리가 1,200만 원 이하는 6%고 1억 5천만 원 초과분은 몇 프로? 38% 세율이 적용되고요. 물론 비삼용 토지일 때는 여기다 10% 가산하는 거고요. 4번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과세 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된다? 6%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죠? 1,200만 원 이하 6%, 1억 5천만 원 초과분은 38%, 비삼용 토지일 때는 10% 추가해서 16%부터 48% 이거고. 5번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에 해당할 때는 해당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액 중 적은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뭐예요? 큰 거지. 큰 거. 높은 거, 큰 겁니다. 그래서 적은 거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2015년 개정세법 38번 문제 봅니다. 고개 한번 드시고요. 아이고 힘들어요. 자, 어깨 한번 돌리시고. 더운 것 같아.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누가 틀어야 되지? 아, 그럼 또 우리 감기 걸리실려나? 그래도 좀 더운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조금 틀었다가 이렇게 저기 해야지. 자, 아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춥고 배고프고 그런 게 훨씬 나아요. 헝그리 정신이 더 생겨요. 자, 또 이렇게 해서 막 덥고 막 이러면은 공부 안 돼요, 여러분들. 집중력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38번 문제. 아, 어깨 좀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자, 스트레칭을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뒷동네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미동도 안 하고 공부만 계속 뭔가를 적고 있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자, 고기 들고 봅니다. 스트레칭 할 때 하고 하시고 잠깐. 자,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동영모의사 나왔던 것하고 또 어떤 거는 일부러 표현을 조금씩 달리해서 다른 시각에서 조금씩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문제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그냥 영어권 그러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뭐 이렇게만 나오겠는데, 우리가 기타자산 그러면 골프용권만 나왔는데 이렇게 뭐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런 것들도 한번 이런 식으로 기타자산이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38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소득세법상의 소득구분에 대한 연결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거 이제 제가 비교해 드렸단 말이죠. 지역권과 지상권 대여로 인한 소득은요. 기타 소득이라고 그랬죠. 예.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은
부동산 상해 권리가 아니에요. 임차권과 전세권 대여 소득이 사업 소득이지. 예, 기타 소득 맞고. 니은번 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소득. 우리가 건설업이냐 부동산 매매업이냐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에서 건설업과 부동산 매매업은 딴 거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부동산 매매업이고 건설업인지 의의를 묻는 문제가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지만 딴 거 없이 주택이란 말 나오고 지문에 신축이란 말 나오고 판매란 말 나오면 주택, 신축, 판매 나오면 자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나오면 이거 뭐라고요? 예? 건설업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거나 뭐 하여튼 토지를 팔거나 그 요거 이외에는 이외 양도는 이외 판매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부동산 매매업이고요. 예? 자 그래서 요거 차이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문제에서는 자 건설업자가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했다. 자 그러면 이거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건설업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부동산 얘네들 전부 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인데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는 건설업과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딴 거 없어요. 부동산을 대여하면 이거 뭐라고요? 대여하면 여기 임대업이고.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은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이 있고 건설업은 근데 우리 시험은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 것 뿐이고 한 문제씩 계속. 자 나머지 얘네들 건설업과 매매업은 그냥 딴 거 없어요.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았을 텐데 주택, 신축, 판매란 말 나오면 건설업. 나머지 부동산 그 외에 팔면 다 뭐라고요? 매매업입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니은번은 요거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건설업으로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입니까? 아니 점포임차권 양도했을 때 뭐라고요? 기타소득입니다. 상가임차인의 지위로서의 권리금 받고 임차인이 자 상가 임차권을 넘길 때 이 점포임차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미등기 지상권 양도소득은 기타소득 맞아요? 미등기 지상권 아까도 나왔는데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이지 양도소득. 리을번 양도소득이고요. 미음번 국민주택채권의 양도소득이요.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상환해 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인데 국민주택채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 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에요.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 국민주택은 백날 갖고 있어봤자 국민주택으로 바꿔줘 안 바꿔줘? 안 바꿔주니까. 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거, 자, 요거 어떤 게 옳습니까 지금? 예? 기억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옳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니은, 디귿, 리을, 미음번은 다 틀렸네요. 그래서 두 개가 옳습니다. 2번 정답. 39번 문제 봅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가징수 및 불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납세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 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는 납세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우리 납세무 추상적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 같을 때 소멸사유, 납부, 충당, 부가권의 철회의 취소예요. 소멸사유가 철회의 취소예요.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한성. 납부, 충당, 부가권의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한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충당이라는 것이 국세나 지방세 환급금 돌려받을 것과 이번에 낼 세금을 서로 상계 처리했을 때 그 상계 처리되어진 만큼은 세금이 충당되어진다고 하고 그 충당은 납세무 뭐다고요? 소멸사유입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납부 충당되어진 만큼 납세무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희 부모님 댁 세금을 제가 내준다고 하면서 막 충당 소멸했는데 충당 소멸사유입니다. 2번 납세 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어서 부가 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 납세무는 소멸한다.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에요. 고지서 보내는데 도달이 안 되니까 고지서 철회, 보냈던 거 철회, 거둬들였다고 주소 확인되면 다시 보내니까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납세자 사망, 결손 처분, 부가권의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취소가 소멸사유지 철회는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거? 2번 틀렸고 철회는 소멸사유 아니고요. 압류는 제척기간을 중단시키는 사유다. 압류
교부 청구, 독촉, 납부채고 이런 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고 제척 기간에는 아까 처음에도 나왔어요.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제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제척 기간에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에는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다. 예?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우리 권리구제 제도, 권리구제는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딱 한 번 나왔었는데, 몇 년 전에 딱 한 번 나왔죠?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이제 또 종합문제 속에서 이게 또 지문 한 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 한 줄 정도로 대비하면 되는데, 권리구제 보세요. 조세관에서 우리가 권리구제, 조세관에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나와! 이러면 나만 이거지.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권리구제를 밟아야 되잖아요. 자, 조세관에서 우리가 조세관에서 불복 청구인은 자, 먼저 어떻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서 시장군수한테 이의신청 절차를 해서 이의신청해서 권리구제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심사청구라는 거, 지자체 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지사한테 심사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라는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법원의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구제를 받아요. 자, 지방세 기본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권리 제기는 다 며칠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냐면 다 며칠 내요? 90일. 다 90일 이내에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90일 이내에요. 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90일 내에요. 예, 그래서 60일 나오면 기간에서 60일 나오면 무조건 그거 틀린 거로 뭐라고 그랬습니다. 60일 나오면 무조건 틀려. 뭐라고? 무조건 90일. 30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90일 이런 제기는 90일 내에 나와야 되고 60일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작년 시험에 나왔던 것이 이거였어요. 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꼭 이의신청을 절차를 거쳐야지만 이런 거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심판청구나 바로 그냥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시험에 이제 다 지문에 언급이 됐는데 이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직 언급이 안 된 게 이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있죠? 얘는 중복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바로 그냥 이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이의신청 안 걸치고 또 이의신청 했다가 안 되면 이런 거를 제기할 수 있는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둘 중에 하나만 거쳐야지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만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 중에서는 권리구제에서는 이것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둡니다. 중복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권리구제 자 한번 요 정도 봅니다. 제 요약집에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이런 거 살짝 한번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얘기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방세에서 불복 청구 시 불복 청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로 중복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데 틀렸어요. 중복 청구 안 됩니다. 5번 등록면허세 법정기한까지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경우에 가산세는 해당 부족세액의 20%다 그랬는데 자, 요거 저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이거 몇 프로야 돼요? 여러분 등록면허세도 취득세처럼 지방세기본법 적용받아서 신고납부기한이 예외적으로 있을 때 그 신고납부기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위반한 정도 됐더라 40, 20, 10% 정도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40%. 자, 그런 말 없이 법정 시험인데 신고서를 제출하자. 여기 부정한 말이란 말 없죠? 단순 무신고의 경우에는 몇 프로요? 20%. 근데 과소신고했을 때 몇 프로요? 10%입니다. 여기서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바뀌었어요. 이거 뭐로 바뀌었냐?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러면 신고했는데 납부세액보다 원래 납부할 세액보다 적어요. 그러면 해당 부족세액 또는 해당 과소신고분 세액 부족세액이 몇 프로요? 10%지. 과소신고가 산사라는 얘기예요.
표현을 조금 여러분들 표현을 앞에서 나왔던 것보다 표현을 살짝 바꾼 거예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신고했는데 산출색보다 적게 산출색이 아니라 이거 납부색으로 바뀌었죠? 납부색보다 적게 적어요. 그러면 신고했는데 적게 납부할 색보다 적게 신고했으니까 과소신고분 가산세지. 그러니까 과소신고가산세니까 해당 과소신고분세 부족세액의 몇 프로요? 10%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납부세액으로 돼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걸 자꾸 물어보는데 보세요. 자꾸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아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산출세액에서 납부세액으로 그 기준금액이 바뀐 거는 어디서만 그러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만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게 바뀌었냐면요. 자꾸 물어봐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왜 바뀌었냐? 그러면 보세요. 왜 바뀌었냐면 자, 우리가 산출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인데요. 자,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거 산출세액이 100만 원인데 이거를 만약에 전액 감면을 받아요. 전액 감면을 받는 경우인데 전액 감면을 받는 경우에 그러면 전액 감면세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감면세액이 그러면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때 자, 전액 감면 받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에 만약에 그냥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이 20% 무신고의 경우에 만약에 적용된다. 그러면 그러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면 산출세액 100만 원에 20%로 해가지고 가산세가 20만 원이 부과되는 결과가 생겨요. 전액 감면 받는데도. 근데 만약에 보세요. 근데 납부세액으로 이걸 갖다가 가산세 기준을 납부세액으로 바꾸면 산출세액이 아니라 납부세액으로 이걸 바꿨더니 그럼 납부세액으로 바꾸니까 전액 감면 받았으니까 납부세액은 얼마예요? 빵원. 그러면 납부세액 빵원이니까 이때는 가산세가 빵 되는 결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액 감면 받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쓸 때는 가산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뭐로 바꾼다고요? 납부세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40, 20, 10% 나올 때만 산출세액을 뭐로 바꿨어요? 기준금액을 납부세액으로 바꾼 것 뿐이지 중과산세라든가 무슨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뭐로 돼 있어요? 산출세액의 80%, 산출세액의 뭐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에서만? 신고불성가산세 40, 20% 여기에서만 자, 전액감 받는 경우에 산출세액으로 돼 있으면 자, 요거 전액감면 받는 경우에도 산출세액 100만 원 20%로 가산세가 부과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납부세액으로 바꿔놓으면 자, 여기 100% 감면 받는 경우에 산출세액 100만 원인데도 납부세액은 빵원이니까 자, 가산세 부과되지 않게 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요? 하여튼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만 산출세액이 납부세액의 40, 납부세액의 20% 이런 식으로 바뀐 거 10%로 바뀐 거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산출세액이에요. 자, 그러니까 의심하면 안 되고 다른 건. 자, 그러면 아이고 이런. 자, 계속 봅니다. 그러면 요거 5번 질문은 지금 틀린 게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이 아니라 뭐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요거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부족세액이 몇 프로로 돼 있어야 돼? 10%. 과소신고분세액에 또는 부족세액이 몇 프로? 10%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10%로 돼 있어야 되고요. 부족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과소신고분세액. 뭐 부족세액 또는 과소신고분 정확히 얘기하면 과소신고분세액이에요. 과소신고분세액의 10%입니다. 과소신고분세액. 그래서 과소신고분세액의 10%로.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우선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법령이 정하는 소액 임차 보증금 최종 3개월로 임금채권은 지방세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얘네들이 몇 위 그룹이에요? 몇 위 그룹? 아, 제가 뚫어지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고 말도 안 하고. 자, 몇 위 그룹? 2위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2위 그룹. 자, 2위 그룹이고. 그냥 맞죠? 지방세 우선하고. 2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신고일 이후에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고의소를 통해서 증수할 때는 고의소 발송일이 법정기일이고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신고일 이후에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 설정기란 재산 매각이 있어서 그 매각 대금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은 종합소득세 우선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신고일 이후 법정기일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피담보채권은 종합소득세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할 수 없어요.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됐으니까.
자, 종합소득세 우선한다 틀렸습니다. 3번이요. 또 나왔어요. 이거 베스트 오브 특강할 때도 있었고 사주세도 나왔던 건데 종합부동산세로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 그 고지서 발송일 이전에 저당권 설정기에 등기한 재산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 대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종합부동산세 우선하지 못한다. 종부세 얘는 어떤 세금이에요? 당해세입니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예? 그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이런 애들은 당해세니까 자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됐어도 예? 종부세보다 우선하지 못합니다. 맞고요. 4번 지자체 징수금은 다른 공공기관 그밖에 채권의 우선의 징수했는데 이때 징수순서 체납선비 1등, 2등 지방세, 3등 가산금 순서. 작년에는 요게 이제 시험에 옳은 거로 나왔었고 5번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공익비용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이 우선합니다. 예, 무조건 1등이죠. 예. 41번 문제 봅니다. 공인중개사인 손흥민 씨가 누군지 아시죠? 2016년에 시행되고 있는 취득세를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이 다 틀린 거.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거 아니고요. 1번 원칙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그렇죠? 취득세. 2번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취득 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할 때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고 등록 또는 등기하기 전까지. 3번 상속기 이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등이 되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금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이거 뭐 한다고 했습니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 착한 삼형제들 스토리. 자, 근데 4번 위 3의 경우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원칙은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봐요. 상속재산이 처음에 분할로 취득하면 상속을 취득한 건데 나중에 상속재산이 분할이 되고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종전일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건 예외가 또 있었죠. 세 가지가 우리 강의 노트라든가 기본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럴 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본다는 거 틀렸어요. 4번 틀렸습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이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만료부터 6개월 내 이런 기간 동안에 재분할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아 취득으로 보지 않았고요. 5번 별장에 부속된 토지 경계 명백하지 않을 때 별장, 고락장용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지방세에서 또 재산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하다. 그럼 바닥면적 몇 배예요?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어떤 지방세에서는 무조건 부속토지 경계불명하면 바닥면적 몇 배예요? 10배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과 함께 비과세되는 부속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몇 배? 10배. 이런 거지. 지방세는 무조건 몇 배? 10배입니다. 여러분들. 맞고요. 42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의 취득세가 사실상 수가에 요하는 경우에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을 모든 거는 것은 다만 아래 항목은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누가 취득해요? 개인이. 자, 그러면 기업법은 뭡니다.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는 경우에 할인금액 약정대금 1억인데 매매대금을 일시 집행했더라. 그래 내가 1,000만 원 깎아줄게 기분 좋아서. 그러면 그 할인금액 1,000만 원은 취득가에 포함돼야 안 해요? 안 하고 할인된 금액 9천만 원을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잖아요. 할인된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거고 할인금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함하지 않고 1,000만 원. 니은번 부동산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이 충당한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이거. 디귿번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액 상대의 연체료. 아까도 적어드렸는데 연체료 할부이자. 요거 누가 취득할 때? 개인이 취득할 때는 개 XX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리을번 취득대금의 당사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인수액. 전세 끼고 집을 살 때 1억짜리 집인데 전세 6천이 들어있고 전세 끼고 집을 산다. 그러면 취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취득대금 외에 채무부담액, 전세금 요거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이론 같은 거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뭐 그래서 갑과 을이 뭐 부동산 거래하는데 예를 들자면 요거 1억짜리 주택인데 여기에 전세금이 자 6천이 있어요. 자, 그럴 때 을이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채무. 이 전세금은 누가 원래 갚아야 할 돈이에요? 매도인이 갚아야 할 돈을 취득자가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산다는 것은 채무를 부담하기로 했을 때 을은 얼마를 지급합니까? 얼마를 지급해요? 얼마를 지급해요 때? 4천만 원만 지급하지. 그때 취득대금에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 부담액은 추가에 어떻게 한다? 포함해요. 그래서 취득세 신고할 때는 얼마를 신고해요? 1억으로.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기서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거는데 포함되지 않는 거. 자, 기억번 포함되지 않고. 그죠? 요거 일시급으로 지급할 때 할인액 포함하지 않고. 그다음에 요거 디귿번 연불조건복에 따른 이자상대 연체를 할부자 연체는 개인이 취득하니까 개 XX 포함하지 않고 니은하고 리을은 포함하고 4번이 정답이죠. 포함하지 않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포함되는 거 고르라는지 아닌 거 고르라고 하는지.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자, 취득세 세율 중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단 중과세율이 적용된 경우 없고. 하여튼 아직까지도 보면 40% 분들이 이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틀리신 분들이 계세요. 다른 데 보면. 근데 아예 그냥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적용되는 것, 중과기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무조건 외우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펴놓고.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부속토지 취득,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 지금도 우리 집, 아버지 이거 포함하죠? 네,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니은번,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내 거 내가 찾아가죠? 형적 취득. 근데 등기는 남편의 내면을 공짜로 안 해주니까 형적 취득으로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 디귿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이요.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이내일 때는 뭐고? 비과세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 정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리을번, 건축물 개수할 때 면적 증가하지 않는 건축물 개수는 어떤 세율 정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 연습장.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나 재산세 등이 되는데 골프 연습장 이런 시설물은 어떤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번은 중과기준세율 특례세율이고 기역, 니음번만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뺀 특례세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번 정답입니다. 44번 문제. 잘 넘어가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몇 문제 더 풀고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좀 힘내고요. 몇 문제 좀만 더 풉니다. 44번 문제를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렇게 모의고사처럼 한 16문제 정도 쭉 이렇게 그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전범이 쭉 나오다가 또 이제 뭐 다른 문제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실전 가면은 처음에 책형에 따라서는 65번 문제 공시법 풀고 세법 풀려고 했더니 65번 문제 양도소득세부터 문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세 총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책형에 따라서 또 어떤 때는 지방세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막 섞여 있습니다. 순서대로 공부할 때나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 순서지 실전에서 시험은 문제 막 섞여 있다고요. 양도세 나오다가 지방세 나오다가 지방세 나오다가 양도세 나오다가 이게 막 섞여 있다고. 종부세 나오기도.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이니까 백서는 이런 식으로 실전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40 몇 번이요? 4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물세 설명이다. 옳은 거. 대도시 중과세 제외업종은 아니다.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이라는 게 뭐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같은 대도시 설치 불가피한 업종과 그 다음에 또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의 일정한 아파트 같은 거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1번 금융기관이 갑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납세무자는 설정자인 갑이다. 동형모의사 할 때 나왔었는데 O, X야. X입니다. 설정등기니까 아까도 했네. 누구라고요? 권자. 그러면 설정자인 값 틀렸잖아요.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지. 저당권 설정등기 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한 등록물세는 부동산가에게 1천분의 20의 세를 정한다. 보존 등기 나왔다. 어떻게 외워요? 보팔이지. 들렸어요, 여러분들?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십, 20, 1천분의 20, 2%고 유십, 20. 상속으로 인한 거 상삼, 8 무조건 뒤에 거. 무독립 8, 1호.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상 8,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20 이거죠. 자, 여기서는 보존 등기니까 법 8입니다. 과세 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니까 부동산 세율은 법 8. 1,000번에 8이어야 돼요. 틀렸고 3번 법령이 정하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이 몇 배요? 몇 배? 100분의 500이에요? 아니지, 3배 중과세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제가 어떤 거냐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어떤 걸 정리해 드렸냐면 여기 한번 봅니다. 어떤 걸 정리해 드렸냐면 여기 보세요. 제가 법인 등기에 대해서 대도시 내 중과세에 대해서 취득세와 비교해서 정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대도시 내에서 중과세 보세요. 사주차에 동형 사주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대도시 내 중과세. 자, 보시니까 취득세에서 등록면허세에서 다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는데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다음에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바깥에서 내로 법인을 전입하면서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설립 등기, 전입 등기, 설치 등기만 할 때 등록면허세는 중과세랍니다. 그럴 때 어떤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 중과세율 보시면 자, 취득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등을 하면서 대도시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떻게 중과세예요?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대도시 내 중과세니까 3배항세율, 표준세율 3배항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의 2배를 뭐예요? 뺀 세율로 중과세합니다. 뺀 세율. 근데 등록면허세는 작년 시험에도 나왔지만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할 때 얘는 법인 등기 표준세율의 몇 배요? 표준세율의 몇 배? 예? 요거 3배로 중과세합니다. 3배. 3배 중과세. 등록면허세는 간단해요. 이거 서로 뒤바꿀 수도 있고요. 등록면허세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할 때 표준세율의 3배항세율 중과세에서 2배를 뺀 수를 이용한다. 취득세는 이렇게 뒤바꿔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5배로 바꿨고 작년에는 2배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고 몇 배로 중과세한다? 3배 중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에 대해서 3배. 자,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계속이어서 봅니다. 3번 거 틀렸고 4번 가등기하는 경우 과세 표준은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다. 아우,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과세 표준 부동산가액인데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뭐라고요? 채권 금액이 과세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꼭 알아둡니다. 네, 맞고. 5번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는 기간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 원칙적으로 추가 신고 납부 기한 빼놓고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기하기 전까지. 60일 내시 틀렸습니다. 45번 문제 봅니다.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갑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과세기일은 7월 1일이다. 아니죠. 언제입니까? 6월 1일이지. 아유, 뭐든지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항상 언제 기준으로? 과세 기준으로 합니다. 항상. 2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액이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조례가 정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자, 주택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맞죠? 예. 주택은 원래 7월달, 9월달 나눠 징수하지만 절반씩. 근데 이렇게 10만 원이 할 때 맞습니다. 3번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 갑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예? 자, 지방세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소지로 갑니다. 2번 틀렸네. 아유, 10만 원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10만 원 이렇게 숫자만 보고 휙 지나가면 이렇단 말이에요. 10만 원, 예? 자, 주택분 산출환세액이 요게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10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10만 원 이하일 때 조례서 출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거지. 10만 원 초과했으니까 한 번에 징수할 수 없고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 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휙 지나간다고요. 자, 그래서 10만 원 이하일 때지 초과했으니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어. 틀렸습니다. 10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3번 그래서요. 요거 주소지 틀렸고 지방세니까 주택 소재지에 되고 4번 공시가격이 주택 공시가격이 7억 원이니까 세부담 상한선. 자, 100분의 150, 150%이다. 토지 건축물은 재산세부담 아까 정원 드렸어요. 무조건 부자니까 150%인데 주택은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110. 6억 초하면 몇 프로고요? 130%입니다. 130%.
자, 그래서 종부세가 무조건 150%지 재산세는 6억 초과했을 때 130입니다. 틀렸고 5번 지방세법상 사실정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4%, 고급택은 초과누수세를 정한다. 아까도 나왔고 말씀드렸잖아요. 별장은 4%, 고급주택은 초과누수세. 맞죠? 5번이 정답입니다. 46번 문제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46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무자로 본다. 맞습니까? 재산세 그건 취득세가 상속을 취득한 자산 상속인 각자고 재산세는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라고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맞습니다.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인데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1번 맞습니다, 이거. 꼭 그냥 주된 상속자만 기억하지 말고 2번 봅니다. 지방세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에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한다. 아까도 나왔는데 재산세가 비과세 면제 경감되면 자, 얘 별도나 종합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른 토지 합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포함한다. 틀렸습니다. 종합합산상 토지로 보지 않고요. 2번 정답. 3번 법령에서 신고된 일정한 골프연장과 같은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다. 골프연장 나왔다. 레저시설 지방세에서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골프 회원권 나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골프 회원권 나왔다. 기타라산 나왔다. 골프 회원권이고 좌우지간 초과누수세 이랬죠. 양도세에서. 지방세에서는 골프 연장 같은 시설물, 레저시설 같은 시설물 이거 취득세 재산세 대상이 되고 취득세에서 골프 연장 같은 시설물은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이용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4번 재산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재산세 도시적분 포함됐을 때는 도시적분을 뭐예요? 제외한 금액의 20% 지방교육세. 아까 사례 나왔었죠? 포함 그럼 틀리고 5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연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특정 자원분 아니에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연시설세는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잖아요. 납기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세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47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내용 중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순서대로 나가는 것은 1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세는 별장의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1,000분의 44%. 또 나왔네 이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인 건축물 세율은 자, 몇 프로 세율이 정됩니까? 건축물 나왔다. 세율 건비 025, 05, 125 세율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05지. 요거 자 025 일반 건축물 자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 125세의 편세율의 5배 과밀형대 공장 신등소의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 비례세 사실정산 건축물 건비에서 이거였잖아요. 자, 일단 식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식사하기 위해서 일단 무조건 설명을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1시 반이죠. 2시 반부터 수업을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잠시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거 2시 반부터 자, 식사를 마치고 오셔가지고 2시 반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니다, 여러분들.